송강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당은 계획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 당 지도부는 계획에 따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준비된 정치를 조직하겠습니다. 2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속에 정의당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프레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이중대가 왜 쟁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의당으로 모인 것은 진보 정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즉각 자긍심 떨어뜨린 논의를 중단합시다. 어떻게 평등, 평화, 생태, 다양한 가치를 통하여 진보 정치 정체성을 구현할 것인가 경합합시다. 정책은 보다 급진적이고 가감하되 저는 정치는 상황에 따라 능수능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눈으로 정의당인 네, 길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질문대로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 부산과 서울에서 보궐선거 치러지는데 실제로 대선과 지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 마련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후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도부는 준비해야 합니다. 소규모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합의 장에 저희 당의 훌륭한 인물들이 경합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첫 번째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감한 정책혁신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서민, 생태위기 모든 문제들이 죽음 앞에 절박함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여전히 현실 가능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감한 급진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인적, 프로세스, 시스템을 전환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진보 정치의 열망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무기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코로나가 취약계층에게 되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듯이 작은 정당, 우리 당에게도 되게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진보정당의 그 재기발랄함을 제대로 키워낸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과 1대1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정당으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지만 소단위, 예전에 우리가 분회 모임과 같은 소단위 모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만들어낼 때 이 온라인의 힘을 극대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층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층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 1당원 유튜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유튜브 대회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한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역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실제로 온라인도 하고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도당, 중앙당 인력을 어떻게 효용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지역 정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조건에 맞게 재편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인숙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당 강령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지, 그리고 당 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강령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금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정의당의 위기 상황에서 강령 개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 정당다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자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 생태와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도 있기 때문에 강령 개정은 아니지만 정의당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당원들의 강범위한 토론과 한 단계 높은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동의합니다. 박인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 룰에 관한 문제인데 적어도 어떤 기준점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몇 프로 뭐 이런 정도라든가 이런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인수 후보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 할당제를 만약에 일정 기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당제만큼 뽑지 않으면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수 이내로 등록했을 때는 그냥 자동 당선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기준이라 하면 저희도 컷오프 제도를 네. 통해서 일정한 네, 말씀 잘. 네, 지금 아까 끊겼는데요. 저는 전번에 우리가 30명이 넘는 비례 후보가 나왔을 때 너무 부실했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30몇 명에 대한 사전 컷오프 제도 이런 좀 준비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경선하면서 분별력 없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청우 후보님 얘기한 최소 기준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그런 내용상에 그걸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영 후보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청년과 여성들을 내세워 하는 그 부분은 저는 단순히 메시지 관리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점의 재고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한때 30대 여성, 아이를 가진 여성이 저희가 정치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정책을 내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과 청년들에 대한 폭력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메시지 문제나 서열화 문제를 떠나서 저는 당연한 지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점이다. 그런데 좀 더 불평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노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은 그 목소리를 못 내는가, 왜 정치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됐다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분은 전번에 질문을 못했던 김희서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역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인력과 예산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공약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은 인력과 재정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결기구에 그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그거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거수기처럼 돼 있는 전국위원회를 대폭 혁신해서 지역위원장들을 전국위원회로 보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역과 그 결합력을, 현장성을 높이고 당도, 그다음에 지역의 책임성도 높이고 지역의 리더십도 키우는 다양한 그런 목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좀 구체적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기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숫자로만 생각하는 사고를 변화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윤기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슬로건 중에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셨고, 오늘도 2시에 기후 위기 전국 행동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 하는 검색어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되게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당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평가와 보완 의견이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안전한 먹거리 운동 시민단체를 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그린 뉴딜 정책은 좀 에너지 전환에 되게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식량과 농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린 뉴딜이 힘을 가지려면 세력과 주체를 형성해야 내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뉴딜 정책에 뭔가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생협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농업 진영, 그다음에 에너지 진영, 이러한 주체들과 좀 더 광폭적인 주체를 형성해야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때문에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전문가에서 실제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내겠습니다. 우리 배복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위원장들 공보물이 모두 왔는데 제가 일일이 세봤습니다. 다행히 광역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6명이 여성 후보로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요. 2명이 경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 중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대략 35명 정도가 여성이고 2명 정도가 경험을 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 아직 부족하지만 더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제2의 여성정치 시즌2를 만들어놔야 할 책무가 우리 배복주 후보님과 저에게 특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래로부터 함께 힘을 모아내고 위로부터 의원들, 지도부가 함께 제2의 정치, 여성정치 시대를 열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페미니즘 정치학교 우리 배복주 후보님도 강사로 제가 모셨었는데 9주 코스에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혼자라도 열정을 가지면 정치할 수 있는 힘을 정의당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후보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당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정의당이 육석 만년당이 아니라 진보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비전 속에서 지지자와 당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당 후원회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금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모금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돈을 모을 때만 노동조합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사업을 통해서 후원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캠페인을 좀 특정화시켜서 기금을 만들어내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저는 청년에게 자리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치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좋았을 때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들을까 봐 아무 관심도 안 가지는 이 문제가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정말 꼰대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제로 지금 기운을 못 찾고 있는 라면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행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3명의 의원들이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의당이 달려가게 합니다. 그곳에 박인숙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중대한 이 과제를 실현하는 이 시간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수임해야 합니다. 당을 제대로 하는 박인숙에게 힘을 주십시오. 33년 동안 오로지 진보의 한길을 달려왔습니다. 당을 아는 사람, 정의당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바로 박인숙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진보 집권의 꿈을 꾸겠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